자한편 18장은 공작의 수양론, 의지론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장입니다. 즉 어떻게 학문을 쌓느냐 하는 그런 얘기니까 그거를 비유적으로 표현을 했죠. 그래서 그냥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왈, 비여의산, 미성일괴, 지오지야. 공자는 말했죠. 비여의산, 비유하자면 산을 쌓는 것을, 산을 만드는 것을 비유하자면, 즉 이것은 그냥 실제로 흙을 몇 삼택이 모아가지고 산을 만들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건 바로 학문을 비유했죠. 학문을 비유해서 얘기하는 거죠. 학문을 비유해서 말한 것입니다. 산을 쌓아 올리는 것과 같다. 같이. 미성일괴, 이건 아주 옛날 말인가? 옛날 우리 살 때는 삼택이라고 있었어요. 흙을 나르는 어떤 기구죠. 삼택이라고 있었는데 아주 옛날 거니까 요즘은 이런 거, 이런 글자도 없지만 이런 기구도 없어요. 그러니까 한 삼택이만 더하면은 산이 완성이 될 텐데 이런 얘기예요. 그 완성 지점에서 멈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그 멈춤도 바로 오지야, 내가 멈춘 것이죠. 산을 이렇게 쌓는데 한 삼택이만 더 여기다 쌓아 올리면 이게 완성이 될 건데 이 한 삼택이를 쌓지 않고 산을 완성하지 못하고 여기서 멈춰버렸다. 그러면 이게 산이 완성이 안 되죠. 이 완성이 안 되는 것은 바로 누구 탓이냐? 멈춘 것은 바로 내 탓이다. 이런 얘기죠. 또 비유하듯이 비유해보면 평평한 땅을 비유해보면 아주 넓은 대지를 평평하게 땅을 고른다고 가정할 때 수복일개 비록 한 삼택이만 덮으면은 이를테면 땅을 평평하게 고르는데 바로 한 삼택이만 더 덮으면은 그 덮는 것도 바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 진전인데 이것도 바로 내가 스스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이 한 삼택이 이 조그만 이 분량, 이것에 의해서 하나는 완성이 되고 하나는 시작이 되고 이 한삼택이가 여기서는 바로 모든 것의 성공과 실패의 초점이 되죠. 그 한삼택이를 그만두고 산을 만들지 못하느냐? 이것도 내 탓이고, 평지를 만드는데 처음 한삼택이만 해서 평지를 만든다고 해도 미미하지만 미미하게 시작하는 것도 바로 나다. 다시 말해서 성공과 실패 모두 누구에 달렸느냐? 나한테 달려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아주 재미있게 표현이 된 부분인데 그래서 조금 더 뜯어보면은 비유는 바로 비유하건대 뭘 비유했어요? 학문을 하는 데 있어서 비유하건대 이런 얘기죠. 산을 만드는데 비유하는데 그러니까 학문을 하는데 비유해보면 즉 이거는 바로 이 산을 쌓는다 하는 거는 바로 이거 뭐 조그만 산을 하나 만든다 해도 하루 이틀 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장기적, 누적적 과업을 비유하는 얘기죠. 미성일괴 한삼택이에요. 이건
요건 삼택이 뭐 흙을 담는 바구니 정도로 이해하면 돼요. 흙을 담는 바구니. 아주 옛날 사람들은 삼택이를 기억할 수 있지만 요즘 사람들은 거의 모를 겁니다. 이게 바구니 정도로 이해하면 되죠. 그래서 거의 완성 직전이죠. 한 바구니만, 응? 바구니 흙을 갖다 옮겨 놓으면은 산이 완성이 되는데, 그러니까 마지막 결론 부분만 쓰면은 논문이 완성이 되는데, 이렇게 학문용지 비교를 하면은 그것을 결론을 못 내렸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걸 그쳐버렸다. 그 그치는 것도 내 탓이다 이런 얘기죠. 즉 완성 직전에 그만둔다. 바로 그 실패함의 부족은 바로 나한테 달려 있다. 그러니까 이 그침이라는 것은 바로 예부 탓이나 환경 탓도 아니죠. 전적으로 누구한테 달려 있느냐? 나한테 달려 있는 것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비여 평지. 평지는 땅을 평평하게 고르는 것이죠. 땅을 평평하게 고르는 것을 비유해 보면은 수복, 누가, 복, 덥다 이런 얘기죠. 한삼택이만 누가 더 덮으면은 더 이렇게 평평한 땅을 만들기 위해서 한삼택이만 이렇게 퍼놓으면은 이런 얘기인데, 그 한삼택이 퍼놓는 것은 바로 시작이니까 이게 다 가는 것이죠. 일이 진척이 되는 것이죠. 그것도 누가 하느냐? 내가 하는 것이죠. 자신이 나서서 일하는 것이죠. 한삼택이라도. 그래서 작은 진전도 이렇게 자기 의지의 발현이니까 학문을 하고 안 하고 이거는 나 자신의 책임이라는 그런 뜻이죠. 바로 여기서 핵심 정리를 해보면은 바로 이 성취, 이 성취라는 것은 완성보다도 지속적인 거, 이성일계, 사만태기를 더 얹어서 산을 완성시키지 못하는, 요거는 바로 실패가 아니에요. 실패는 바로 이걸 하지 않았던 그침,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멈춤이 바로 실패의 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비유 요 의사는 바로 성취보다는 성취는 완성보다도 지속적으로 그치지 않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시작보다 중요한 것은 계속함이죠. 즉 수복일계, 이 한삼태기의 흙을 북돋아서 평지를 만든다는 것은 아주 자그마한 시작에 불과하죠. 그러나 이미 시작을 하면은 성공의 방향으로 나아가니까 작은 진전도 이미 도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작의 책임윤리는 바로 나는 상황의 피해자가 아니다. 나는 선택의 주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장은 자기 합리화를 철저히 거부하는 장입니다. 그래서 주자는 진태는 나강과 뒤로 물러서면 진태는 바로 존아, 존호, 기,
바로 나아간과 퇴보함은 바로 자기에게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문장이 간단하니까 주자집주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표현했는지 잠깐 봅시다. 비여의사는 바로 적도산성으로 봤어요. 쌓다. 무엇을? 흙을 쌓다. 적도, 성산. 비여의사는 바로 흙을 쌓아서 성을 만든다. 이렇게 봤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이 괴는 뭐 옛날 얘기니까 주자는 바로 토룡으로 봤어요. 토롱. 이거 어려운 자인데 이건 바로 대바구니 이런 얘기로 왔어요. 그래서 미성일괴 지를 뭐라고 그러느냐? 미성일괴 지를 주자는 측지, 즉 시자, 멈추는 자는 존아야 비산지제 비산지제 멈춘다는 것은 바로 내게 있는 것이지 산의 죄가 아니다 이런 얘기죠. 모든 것은 그러니까 내게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주자는 평지를 뭘로 봤느냐? 무서운 안지, 장애물이 없는 평평한 땅 이걸 봤어요. 수복 일괴 지는 즉 진자 제아야 즉 앞으로 나아가는 것도 바로 나다 이런 얘기를 봤어요. 말하자면 언학지 진태 학문에서의 나아감과 퇴보함은 계제액이 모두 자기에게 있죠. 부재액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학문은 평지를 다지는 것 같아서 비록 한 흙덩어리, 한 광주리만 덮었을 뿐이라도 계속 나아간다는 것, 그것은 바로 스스로 나아간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한편 19장과 자한편 20장은 아내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같이 합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즉 아내는 공자가 가장 사랑한 제자 중 한 사람이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내 나이 40세에 요절합니다. 너무 일찍 죽죠. 천재가 너무 일찍 죽는데 이때 공자 나이 70세입니다. 공자 나이 70세, 아년 나이 40세인 이 아년의 요절을 보고 공자는 아주 비통해하죠. 그런 내용인데 여기서 아년이 죽음까지도 나오기 때문에 아년이 비참하게 죽은 내용까지 나오기 때문에 아년이 어떻게 살아왔느냐 하는 점은 우리가 6편 오옹야편에서 6편 도노 6편 오옹야편에서 오옹야 11장에서 아년의 사는 모습이 한번 언급된 적이 있습니다. 즉 일단사 이게 먹을 식인데 사라고 있죠. 일단사 일표음 제누항
즉 밥 한 종재기와 물 한 그릇은 먹고 아주 누추한 곳에서 산다. 그러니까 아내의 가장 비참한 삶을 옹야장 11장에서 우리는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내는 공자 제자 중에서도 가장 가난했어요. 아내는 생활 개선이나 이런 데 굉장히 무관심했죠. 그래서 공자는 이 점을 아내의 그 덕에 대한 경지로 보고 아주 찬양을 했죠. 아내는 생계보다도 학문, 도덕적 수양을 우선시한 사람이죠. 그래서 생활을 돌보지 않았던 점을 고려할 때 열악한 생활 조건이 건강에 영향을 미쳤지 않았을까 하는 후대의 지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아내가 가난해서 못 먹어서 그리고 공부만 너무 열심히 해서 못 먹고 학문만 몰두하다가 일찍 죽었다, 그런 얘기도 하는데 그거는 역사적 근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그냥 추측해서 한 말이고, 단지 아내는 공자가 가장 사랑한 제자의 한 사람으로 40세에 요절했으며 그 생활이 아주 가난하고 어려운 곳에서 살았다는 정도, 이거를 전제로 해서 1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20장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바로 19장은 공자가 제자 아내를 어떻게 평가했느냐, 이걸 아주 압축적으로 한 줄로 표현을 했죠. 그래서 공자는 말하기를 어지 어떤 것을 말해준 어떤 대상을 말해주면은 그러면은 그는 다 게으르지 않는 자, 뭘 말해주면 게으르지 않고 다 행동에 옮기는 자는 기는 아마도 아내뿐일 것이다, 아내일 것이다, 이렇게 한 말로 공자는 아내를 칭찬을 했죠. 즉 공자가 말해준 것을 게으르지 않고 행한 사람은 아마도 아내일 것이다. 그러니까 가르쳐줘도 태만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아마 아내일 것이다,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공자는 말했죠. 말을 누구한테 했느냐치 가르쳤죠. 아내를 가르치는데 어떤 대상에 대해서 가르쳐 주면은 불타자, 타는 게으르다, 이런 얘기, 게으르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가르침을 들은 뒤에 느슨하지 않는 자, 이 자는 아마도 귀는 추측이죠. 아마도 아내일 것이다, 확신에 가까운 참 의문이죠. 그러니까 이 장의 핵심은 바로 공자가 높이 평가한 그런 학습 태도죠. 게으르지 않다는 그런 학습 태도. 그 대부분 제자들은 듣고 잠시 열심히 하다가 곧 느슨해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아내는 듣고 더 긴장하고 배우고 더 성실하고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아내는 바로 어떤 그 총명이 아니라 어떤 지속성, 공자가 칭찬한 것은 바로 이해력이 빠르다, 그런 것도 아니고 말솜씨가 좋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성취를, 어떤 학문에 대한 성취, 그런 것도 아니에요. 즉 배운 뒤 태만하지 않았다는 점, 이 태도를 높이 샀던 것입니다. 그리고 차한 20장은 아내가 죽었을 때 공자가 한 얘기입니다. 그것을 밑바탕하는 것은 이렇게 안연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바로 조금 높여주기 때문에, 안연이라는 성과 이름을 붙여 항상 기술하고 있는 것은 바로 공자가 아내의 삶 전체를 한 문장으로 표현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장을 보면은 저는 안연에 대해서
말했다. 아내를 평가해서 말했다. 뭐라고? 석호. 석은 애달플 석이죠. 애달다. 안타깝구나. 왜 애달퍼요? 그가 40세 죽었으니까 그가 죽으니 참 애달프구나 이런 얘기. 그래서 자기는 오견기지냐, 나는 보았다. 뭘? 그가 나아가는 것만 보았지. 미견 보지 못했다. 뭐 그가 멈추는 것은 보지 못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아내의 그 살아온 삶에 대해서 공자가 아주 짤막하게 인물평을 한 것이죠. 간단하니까 한 번만 더 보기로 하죠. 공자가 이렇게 이름과 성을 붙여서 말할 때는 죽은 사람을 좀 높여서 얘기하기 위해서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자는 아내를 죽었으니까 회상하면서 말하기를 석호 안타깝구나. 참 아주 아쉬움을 얘기하는 것이죠. 40세에 죽다니 좀 더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편이죠. 나는 오견기진, 나는 그가 학문이나 덕행에 있어서 나아간다는 것은 뭐냐? 학문이나 덕행에 있어서 그가 언제나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 보았지, 발전하는 것만 보았지, 그가 멈춰 서 있는 것은 보지 못했다. 퇴보나 정체나 안주하는 것은 보지 못했다. 이런 얘기죠. 여기서 진과 지, 이 얘기는 바로 지는 바로 수양이나 학문의 발전을 얘기하죠. 지는 안주나 자만이나 게으름, 이걸 말하는 것이죠. 공자는 바로 이런 그 멈춤은 최대의, 지는 바로 최대의 실패로 봤어요. 그래서 이것을 주자는 어떻게 해석했느냐? 지는 어떻게 표현했느냐? 진이 불식. 진이라는 것은 바로 쉬지 않는 것, 불식. 진은 바로 쉬지 않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순, 호, 천리, 즉 천리 그대로다, 순 그대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아내는 바로 인의적 노력이 아니라 바로 자연스러운 도덕적 흐름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걸 현대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배운 뒤에 쉬어버리거나 성취 후에 느슨하거나 평가를 목표로 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다. 성과가 아니라 전진 자체가 습관인 사람을 공자가 본 최고의 인재로 아내로 봤던 것입니다.